어느 정도 그 결정된 사항도 있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 못된 사항들 몇 가지 있어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 사항들을 회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목포 여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됐든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오늘 그 회의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안에 대한 회의였고요. 그 이외에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추가 설명회 여러 차례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많이 모아서 여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3월 23일에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그 전문가의 자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LH 자문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자문을 거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황까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3차 준비설명회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1차 추진위원회 때 가장 이제 중요했던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사업이 시작이 되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샛들마을 사업이 우리 내동마을이 시작이 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안전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을 정한 위치에 시설들을 하자라는 안전 강화 시설의 설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와 그리고 적합한 위치에 대한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지금 이 2층 공간을 교육에 필요한 공간, 여러분들의 힐링이 필요한 공간, 그런 공간으로 이 공간을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비계획에 있었던 사업 내용 추가, 또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나누셨고, 태양광이 특히 있었어요. 저희 위에 태양광을 얹어가지고 그걸로 저희 전기세를 좀 절감하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저희에게 검토를 요청을 하셨어요. 이 태양광을 얹었을 때 그 비용,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그 태양광을 얹었을 때 우리가 전기세를 어느 만큼 세이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어차피 이후에 여기가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혹시 태양광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 4일날 향후의 태양광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해서 다음 추진위원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공간과 다목적 광장이었는데요. 소통공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놀매 꽃타원 위치에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일하면서 서로 일자리도 나누고 또 뭔가 우리의 이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놀매 꽃타원에 꾸며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확보 문제, 그 다음에 다목적 광장, 우리가 회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회관밖에 우리 공공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주민들끼리 파티를 하고 싶다 이럴 때, 혹은 우리 야외에 여름에 아주 되게 시원하게 야외에서 영화 단편 보면서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런 필요 때문에 우리가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목적 광장을 꾸며가지고 공연장도 만들고 우리가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정자도 얹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부지 확보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좀 잘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확보를 하기로 했던 예정되어졌던 부지를 매입하기가 좀 어려웠죠. 매도의 의사를 대부분 거절하셔가지고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곤란한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방도로가 제일 처음 주민설명회 할 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소방도로가 원래 예정이 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으로 예정이 나 있었는데 그 소방도로는 우리 마을의 중간을 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을의 직접적인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존의 소방도로가 별반 우리에게 도움 주지가 않는 것 같으니 이 사업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검토했었을 때 이 소방도로는 사업비도 굉장히 컸고요. 소방안전이라는 이 샛들 사업의 목적에 굉장히 목적 부합한 사업인데 이 소방도로를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사업이 이미 검토돼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우린 이거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혹시 이게 너무 중대 사업이어가지고 사업에 획기적인 어떤 변경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염려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소방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제 변환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진행하자. LH토지주택연구원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 그 정도 수준의 연구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 MP 이재호 교수님 아시죠? 그 총괄 MP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문위원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3월 23일 날 저희가 최종적으로 LH 자문을 받기로 하고 이 사항은 그때 검토가 되면 향후에 주민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2차 추진위원회를 또 진행을 했죠.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은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회관에 태양광 패널을 얻는 것은 사업에서 제외하자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정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매장은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 공간을 우리가 늘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좀 뭔가 기계가 요즘 IT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스마트한 기계들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의 구조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내용들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랑 우리 마을 주민들이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가 결정이 돼야 이게 판매 공간이 될지 아니면 물건을 그냥 만드는 작업 공간이 될지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하기로 저희가 그때 계획을 했었고요. 소방도로 계획은 역시나 3월 23일 날 자문을 저희가 거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추진위원회가 3월 18일 날 목요일 날 열렸어요. 이때 저희는 이제 선진지 견학에 대한 계획들을 추진위원님들이랑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몇 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진지 견학의 일자, 그 다음에 몇 분이나 가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곳으로 가시고 싶은지 이걸 오늘 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길 안내도 우리 전체적으로 길이 다 정비가 되고 우리 마을이 사업이 되고 나면 대부분 아마 우리 마을이 사업이 되게 잘 됐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 사업을 하시고 싶은 마을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듯이 우리 마을에 선진지 견학을 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게 되도록 저희가 마을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을을 만들었을 때 마을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을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니 어디를 돌아보셔라.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마을길 안내도를 만들자. 그래서 그 마을길 안내도를 만들면 어디에 세울 수 있을까? 우리 마을 회관 앞에 지금 지정 게시대가 있으니까 그 게시대를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거기다 마을길 안내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결정이 됐었고요. 의견을 결정을 했고 이게 이제 3월 18일까지 정리된 내용이고요. 오늘 이 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방도로 자문을 받았던 내용에 대한 아주 중대한 이슈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교육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과 컨설팅. 우리 마을을 좀 더 뭔가 다른 형태로 바꿔보려면 우리도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을길을 만들었는데 해설하려면 누군가는 이 마을길을 해설하는 기법을 좀 배우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교육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결정을 하자. 이 장표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여러 번 뵙지만 또 되게 안 계시기도 하고 또 멀리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100% 설문조사가 다 되지 못했습니다. 50% 조금 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와 함께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동의를 지금 받는 절차를 하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같이 하고 있는데 동의서 받는 절차도 약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50% 진행이 못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드리고 연락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메일로 보내주면 동의서를 해주시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사실은 연락처가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주 외지에서 우리 마을에 들어와 계신데 살지 않으시고 이런 분들 연락처 없으신 분도 아직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는 지금 이렇게 한 5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정리되어졌던 좀
거의 결정이 되어졌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되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을회관 정비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회관 2층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까. 애초에 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오늘 비가 오니까 딱 이 필요성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비가림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죠? 비가림이 안 되니까 제가 저 밑에 한 3번을 내려갔다 왔는데 이렇게도 내려갔다 오고 우산 쓰고도 갔다 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2층에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여기 일부에 아마 운동실도 조성을 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여기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육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하셨고 태양광을 설치하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검토해서 태양광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졌고요. 교육 공간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다 교육 공간 만들어지고 비가림 시설하고 거기에 플러스 더 추가로 야외에 좀 교육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 2층에 와서 바람도 쐬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야외 테라스가 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셔가지고 야외 테라스, 그 다음에 파고라 설치,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우리가 없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 오늘은 좀 날이 흐리기 때문에 이 화면이 좀 잘 보입니다. 저희가 아주 최고의 질 좋은 스크린을 갖다 놔도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빛을 가릴 수 있는 블라인드 설치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 최적화할 수 있는 조건들 빔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2층에 리모델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마을회관 주변으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만들자라고 하셨는데 이건 부지의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소통 공간에 이 다목적 광장은 지금 마을회관 바로 옆에 토지와 건물이었는데 지금 저쪽이 매입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방안을 구사해야 될 것인지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고 우리 사업비 중에 되게 큽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아직 그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민 안전 강화 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CCTV, 그 다음에 반사경, 또 간이 소화전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을 다 검토를 해서 예비 계획서에 있는 것보다는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곳에 있어야 된다를 다 검토한 다음에 수를 좀 줄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다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현장에 장표해 보시면 CCTV의 위치와 그 다음에 소화전의 위치가 있고요. 소화전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골목 가장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목 안길에 큰 규모의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규모인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필요한 골목 안길 소화전을 지금 준비를 해서 큰 도로 앞쪽으로 원래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앞은 소방차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골목 안으로 소화전의 위치를 다 옮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소화전 CCTV 그다음에 반사경의 위치를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3월 23일 날 저희가 대전 이제 토지주택연구원에 임정민 수석연구원님하고 이재호 MP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저기 계신 우리 김강춘 주무관님하고 이제 저희가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의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소방도로가 우리에게 그다지 우리의 안전한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 소방도로는 우리 사업에서는 빠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 부피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목적이 있는 사업의 항목이 빠지게 되면 그 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변경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건지 또 이 사업도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형태로 바꿔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를 이제 검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니즈가 전체적으로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소방도로를 만드는, 이 도로를 만드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이게 가장 첫 번째 자문의 큰 이슈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마을 안길에 위험도로 개선도 있습니다. 과수원 옆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지금 그 한쪽 옆이 막 이렇게 까무러져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위험도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을 안길입니다. 지금 3m가 채 안 되는 우리 마을 안길이 2개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죠? 그 2개가 있는 이 마을 안길을 예비계획에서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을 안길을 이렇게 돌아서 나올 때 차가 어느 담벼락에 닿아가지고 담도 상하고 차도 상하고 하는 그 부분은 담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담장을 좀 허물고 담장을 차가 스치지 않을 정도로 담장을 새로 정비해 준다거나 아니면 바닥이 미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바닥을 좀 난슬립으로 미끄럽지 않도록 정비하거나 안전가드가 필요하면 손잡이를 만든다거나 또 골목이 너무 어둡죠, 그죠? 그래서 골목이 어둡지 않도록 야경이 굉장히 예쁠 수 있도록 야경을 아름답게 하는 그 가로등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안길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전체 저번에 추가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정도의 안길 정비보다는 좀 더 차들이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고 좀 더 어떤 많은 양보와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으셨어요. 이거보다는 훨씬. 그래서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안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역시나 길을 정비하려면 뭐 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를 저희가 받았고요. 세 번째는 소통 공간.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광장 그리고 저기 놀매화원. 여기는 전부 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 공간 놀매화원 같은 경우는 부지 중에 한쪽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도로 8m 도로인데요. 원래 사업에서는 여기에 8m 도로를 예정하고 있었어요.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 8m 도로 중에 4m 부분만, 절반 부분만 우리 색들 사업비로, 우리 마을에 할당된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m 도로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3m 도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8m이든 4m이든 우리는 여기에 도로가 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은 여기가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인 거죠. 그래서 이 소방도로를 반대를 하시니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좀 큰 이슈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었고요. 자문의 가장 큰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셋들 사업의 취지 자체가 마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간의 인프라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인데 없는 소방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도로를 원래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그 도로를 도로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가져오는 게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 도로를 없애는 데는 시민과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정리하는 것도 우리 사업에서 가능하게 된다. 첫 번째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인 거죠. 저 소방도로가 왜 저기에 있느냐면 우리 마을의 안전함, 소방차도 들어올 수 있고요. 구급차도 들어와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을에 큰 도로가 없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큰 도로를 만들고자 했는데 저 도로가 우리 마을에서 머니까 우리 마을 가까이에 그러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도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사업의 목적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자문 내용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을의 안길 중에 뭐 하나를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길을 만들 것인가. 앞으로 우리 마을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길이 대략 마을 중심으로 2개가 지나고 있고 지금 앞에 회관 앞으로 큰 길 마을 앞길이 있습니다. 저런 길들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대안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안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장을 정비하고 마을을 길을 예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원래 이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길이 만약에 아까 소방도로하고 연계돼 가지고 마을 안길을 원래 우리 예비 계획대로 정비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만약에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은 규모가 훨씬 더 확대되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예비 계획의 사업은 담장을 정비하고 벽화를 그리고
그다음에 담장보다는 좀 생나무, 생담장, 울타리,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좀 안전하고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 꽃과 나무가 있는 좀 쾌적한 동네, 꽃동네 같은 그런 느낌. 지금 봄이 되니까 동네가 점점 예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꽃이 피면서. 이런 동네를 컨셉으로 만들어가는데 적합하도록 우리가 담장을 정비하자. 그게 원래 우리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안에 막 쓰러져가는 담장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담장은 이미 허물어졌는데 막 철판으로 됐는데 그것도 일부가 쓰러져가는. 이런 거 다 우리 마을에 다 철거하자. 이번 기회에 다 철거하고 대신에 좀 안전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게 마을 사업이었고, 울타리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자. 가로등을 근데 높이 달면 우리 농작물에 약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마을 안길 쪽은 한 무릎선 아니면 허리선 이 정도로 닿으면서 지나갈 때 굉장히 예쁘고 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정원등을 설치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전체적인 마을 길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먹향기길, 꽃향기 가득한 마을길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 원래 사업에 들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마을길에 대해서 이제 사례들을 이제 몇 개의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방식은 되게 대부분의 샛들마을 사업은 거의 대부분 마을 안길 정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기존의 마을길들이 주로 옛날에 지게 지고 가던 길을 조금 넓혀가지고 길을 쌓고 그 위에 뭐를 뿌려서 막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그런 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협소한 길도 있었고 그래서 길 정비는 모든 샛들 사업에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 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마을 같은 경우도 경남 양산에 있는 마을인데 길이 되게 좁아요. 차가 못 들어가게도 딱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길이 이렇게 좁은데 여기는 보시면 길을 어떻게 정비를 했을까요? 어떻게 정비한 것 같으세요? 그 두 번째 일단 담장을 없앴어요. 그죠? 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담장을 서로 양해하에 담장을 없앤 겁니다. 근데 담장을 없애면은 좀 안전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을 밝히고 그다음에 길을 예쁘게 꾸미고 담장을 없애고 집 옆에 펀이 드러나는 것은 예쁘지 않으니까 거기를 다 새로 깨끗하게 칠하는 새로운 정비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걷기에도 아름답고 안전한 길로 만들었던 이런 사례들인데 대부분 이렇게 정비를 하세요. 네, 이런 이제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겠고 또 여기도 이제 전주 길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길을 만들면서 그 옆에 보행로로 걷는 길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도 지나가지만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데 누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놀림까지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마을 안길은 사람이 우선이 되도록 사람이 걷는 길을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좀 언덕배기 길이잖아요. 이런 길은 보행에 안전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면서 손잡이도 옆에 만들고 옹벽 같은 걸 쌓아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네요. 안전한 길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사업 내용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길에 대한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골 소통 공간인데 자, 소통 공간이 지금 놀매꽃학원 자리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마을 회원님들하고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마을 창고를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게 주 목적이고요. 주민들끼리도 같이 소통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을 앞쪽으로 아파트도 있고 근데 저 마을 아파트에 우리 주민들도 가서 더러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어떤 딱 그런 핵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가 카페가 되어도 좋겠고 와서 국수를 한 그릇 먹어도 좋겠고 그런 걸 만들자라고 하셨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을 내에서 우리 주민들끼리 좀 조직을 하나 해보자라는 게 이 소통 공간에 대한 사업의 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이 소통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같이 와서 보니까 그 사유지 하나가 물려 있습니다. 우리 그 창고 밑에요. 근데 사유지가 지금 우리 마을 땅으로 확보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유지 부분을 우리 마을에서 확보를 하지 못하면 그 위에 리모델링을 해서 소통 공간을 꾸며서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약간 고민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 그 부지 확보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좀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는 공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광장 조성에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은 회관 옆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만의 공간, 우리가 같이 놀 수 있고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앞에 보시는 다목적 광장 계획부지 바로 저희가 회관 옆입니다. 회관 옆에 이 계획부지인데 부지 확보가 일단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부지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 광장의 계획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좀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가 찾았던 게 지금 그 놀맹꽃타원 자리에 그 뒤쪽으로 그 밭이 있죠. 그래서 차라리 저기가 원래 소통 공간이니까 그 뒤쪽으로 부지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이웃들과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거기를 좀 넓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 부지로 지금 부지 대안 A번이라고 되어 있는 저것을 지금 먼저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지 대안 B번 저기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토지가 이미 매도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다시 토지를 이제 뭐 매입해서 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어서 바로 소통 공간 또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밭으로 쓰여지는 빈터 부지 거기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려를 했는데 저희 이제 자문의 내용은 뭐였느냐면 이거였어요. 원래 주민들이 이 사업에 원래 다목적 광장을 만들자고 했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봐야겠다. 이 부지 A 부지가 없다고 해서 B, C를 찾는 것은 어쩌면 이게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이 광장을 원래 꾸미려고 했던 게 우리 마을 주민들께 굉장히 잘 소통이 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공간이 마을회관 중심으로 모이는데 공간이 저렇게 멀리 가버리면 이게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기를 바란다라고 자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통공간, 다목적 광장,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지금 빈집 철거하고 쌍지공원 조성인데 빈집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건 재산이니까 소유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철거도. 우리 마을은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그 소유주가 만약에 내 집 철거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개인의 재산권이니까 이건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마을 중에 빈집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거나 그러면 이 목적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 마을은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빈집 철거에 많이 동의를 해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리는데 빈집 철거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3가구밖에 안 계십니다. 총 9개의 가구 중에. 그래서 이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빈집 철거를 하면서 원래 예비계획 안에 보면은 그 빈집 철거한 자리를 빈집 철거를 하고 그대로 두면은 그 땅이 어떻게 되나요? 또 막 풀이 나고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약에 우리가 간이 주차장처럼 쓰게 해준다면 돌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풀이 안 나도록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주차장 내지는 아니면 우리끼리 거기 야채도 심어 먹고 그런 우리끼리의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농경지 같은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꽃을 심어서 우리가 뭔가를 꽃동네 같은 걸 만들어 보자라면 거기를 꽃을 심을 수 있는 꽃밭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나 소유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3가지는 거의 똑같은 문제인 거죠.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부지가 만약에 매입이라든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떨 것이냐. 이건 굉장히 좀 큰 문제인 거죠. 우리 사업 예산에 그 부분만큼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예산을 그 부분은 반납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곤란한 점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이 좀 마음을 다 붙여서 단합을 해야 될 필요가 점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소통공간, 다목적 광장, 그다음 빈집 철거 모두 다 동의가 부족하다는 거, 동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매입의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저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놀매꽃타운 저 자리를 소통마당으로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그 사유지 부분을 마을에서 확보를 못한다라고 하면 거기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을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소통 마당을 할 수 있는 그 다른 대안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을 내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내에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도 역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냐라는 것을 검토를 받아왔는데요. 정말 우리 주민들끼리만 소통의 공간이 필요한 거라면 굳이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이 필요한 거라면 마을 내부에 있는 빈집
빈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오히려 그냥 그분들이 누군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내 빈집이나 내 빈터를 그냥 매입 여기다가 매도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오히려 그분들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큰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 지금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를 우리가 어떻게 소방도로를 없애는 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이건 좋은데 대신에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마을 한 끼를 정비를 하거나 소방도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 어딘가 한 곳에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곳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또 실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합의가 필요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늘어진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기간 내에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대안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실행이 가능한 것. 그냥 되도록이면 경제성이 있어야겠죠.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우리가 그 소방도로 대신에 마을 한 길 정비에 어떤 대안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간을 가지고 제가 조금 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느리게 가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너무 긴장도 많이 하셨는데 편안하게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것은 지금 이 도로 부분은 도로에 대한 어떤 입지 선정이나 이런 우리 주인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적이고 전문 사항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나와서 좀 설명 좀 드리고 결정을 좀 하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이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소방도로 돼 있던 지금 화면에 빨간 소방도로 돼 있던 부분이 일단은 마을하고 동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하고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도로 개선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회의할 때 그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제 LH 연구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이 지금 도로 개설 부분이 저희들 사업비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돼요. 전체 사업비가 한 7원 정도가 돼서 이 도로를 완전히 사업을 안 하면 사업비가 줄어들고 반납을 일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 주인분들도 손해고 저희 논산시에서도 반납을 하는 손해가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 사업 지분에 다른 사업이든 아니면 도로가 됐든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따가 이제 안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도로 지금 저희들이 마을 한 끼라고 소방도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을 한 끼는 이제 통상적으로 폭이 한 3m 이렇게 3m 미만이나 아니면 한 4m 정도가 돼가지고 차가 다니는 길도 있고 차가 이제 일방적으로만 다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골목길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은 마을 한 끼 정비거든요. 마을 한 끼 정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담장을 좀 철거를 해서 좀 넓혀준다든가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이 통행하거나 아니면 차량 통행을 할 때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담벼락이나 이런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을 한 끼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거예요. 그 부분들은 주민분들 이제 동의하에 이제 할 거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안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설을 하게 되면 마을 한 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을 한 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벼락이나 이런 거 철거를 해서 주민분들 토지 동의하에 하는 부분이고요. 이 소방도로, 이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면서
이 법적 그 도시계획도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도로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도로가 8m 폭도로예요. 8m 도로. 8m 도로 이제 도로였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못하게 돼서 이 부분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이쪽 그 마을의 그 우측 부분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건 6m 도로, 이건 8m 도로. 그 다음에 이쪽 그 홈플러스 이쪽 큰 도로 앞에서 도로는 마을 진로. 이 도로가 지금 10m 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법정도로가 이 대안 1, 대안 2, 대안 3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를 안 하는 대신에 요 도로 중에 이 지금 우리 마을에서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도로는 어떤 거냐. 그거를 조금 우리 주민분들 의견을 좀 받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째 대안 1 부분은 연장은 지금 우리 당초 이 도로하고 연장이 비슷합니다. 연장이. 대한 1페이지 있는데. 1. 네. 뒷페이지. 연장이 비슷해가지고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로 폭이 한 3m 남짓 되거든요. 현재. 근데 이 부분은 지금 8m 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상 8m 도로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편입되는 건축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물들이 이제 한 5개 정도가 철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이쪽 내동 택지개발에서 지금 요 부위까지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를 개설했을 때. 경사도가 지금 상당히 높게 여기까지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은 그냥 연장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완만한 경사가 좀 이루어집니다. 두 번, 네. 두 번째 도로는 이제 그 앞에 대한 일보다는 이제 연장은 좀 쉽게 나오고요. 여기 또한 지금 이 도로가 6m 도로거든요. 저희들 계획상 6m 도로인데 이 도로 또한 이 편입되는 건축물이 한 8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저기 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건물이 전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설이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는 경사가 좀 있는 좀 심한 편이고요. 다음 대안 3 보겠습니다. 대안 3은 여기가 지금 기존 도로가 이제 지금 한 5m 정도로 지금 폭이 돼 있어 갖고 단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 계획폭은 10m입니다. 10m 폭으로 해가지고 마을 주 진입로로 이어지는 이 도로고요. 여기도 이제 편입되는 건축물 그런 세채 정도가 걸리고 일부 이제 담이 걸리고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도로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 도로가 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안전 지금 여기에 통행로 보도가 없습니다. 안전 보도에 대한. 저희들도 이제 안전 보도를 지금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도로 현재 도로에서 보도를 만들 공간이 없어요. 5m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도를 만들어 주려면 도로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차량 통하는 데 문제가 있어갖고 그런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는 계획이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소방도로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도로 N자로 돼 있는 거. 지금 내가 저 위에 사는 사람인데요. 어디 여기요? 네, 예. 그쪽에 사는 사람인데 예. 그 동리를 이 밑에는 그렇게 갖고 봤자 그 위에는 산소고 뭐고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현황대로 그냥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이 도로가 개설돼도 네. 그 산소는 일부만 치고 가기 때문에 산소 전체를 지금 이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튼 저 위에는 이 밑에는 아무리 잘 해놔봐도 낙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여기는 이 공간. 그렇죠. 거기도 다 발전을 좀 시키려면 그 도로가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도로 없잖아요. 위에는 하나도. 이쪽이요. 그렇죠. 지금 어머님 댁이 여기 어디쯤 42-4분죠. 그럼 대략 어디예요? 여기쯤? 아니 여기 이쪽으로? 앞으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그럼 그 위에는 그대로 이 동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낙후돼 버렸다고. 원래 위험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지금 도로 여기에서 이렇게 왜 차로 약간 지나다니고 과선 있는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도로 개선이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 지금 소방도로에 대한 지금 부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마을로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 내동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두 군데가 있죠. 우리 집은 바로 이 큰 도로에서 아주 10m도 안 떨어졌어요. 한 네. 5m 조금 더 떨어졌는데 그리로 도로를 내려고 저들이 많이 신경을 썼어요. 신청도 많이 받았고 예. 또 기존에 길이 나기 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그 기에서 놀라면 너무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가 뭔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선이 이제 있어요. 그 선이 우리 집으로 지나가요. 네. 앞으로.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은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낙후된 마을을 위해서 사실상 이제 하는 부분이고. 본래 수박도로 저 얘기가 없었다면 예.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네.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네. 저는 거기서 뺀다고 할 때는 와보지도 안 했고 그때는 오늘 처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로가 나는지 알았는데 예. 아주 완전히 뺐다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세차를 이건 내가 설명해야겠네. 네. 지난번 이제 주민 설명할 때 저 도로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예, 저희 8m 도로예요. 8m 도로면은 오히려 이 안전한 도로가 우리 동네를 절반으로 나눠놓고 그 뒤에 저 신호등이 있는데 이쪽으로 다 차들이 다닌단 말이죠. 막히니까 여기에 여기에 이제 신호등이 두 개가 있잖아요. 차들이 다 일리 와서 일리 다닌단 말이죠. 우리가 내동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 되죠. 네, 내동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여기입니다. 그러냐고 태웅이네 집 있는 초등학교 네, 내려오면 그래서 이게 아주 오히려 위험도로가 돼버려요. 이 자리가 저 대전일보 위험도로가 되면서 대전일보 거기 앞에 또 여기가 이제 주차 공간이 되고 그냥 8m 도로가 못 쓰게 된다고요. 아파트 사람이 네. 거의 다 거기다 주차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의 동의가 이것은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이제 LH인가 거기서 지금 다 자문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그 위에 근데 사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8m고 위에 사는 사람은 좀 편하게 좀 도로 좀 해주세요. 이제 이거 여기 이 앞에서 부분요. 들어갈 수 있지. 아니, 이 부분은 그래서 펜스를 제가 말씀 쳐놨잖아요. 지금 펜스를 다 쳤고 저 부분은 길좀 이 막아버렸어요. 부분은요.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길을 없앴다고요. 펜스 치면서. 펜스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놓은 다니면서 해서 내가 우리 혼자 다니게끔 우리 땅에다 펜스를 다시 했어요. 그 문식으로. 그래갖고 내가 지금 다니는데 우리 차라도 그리 돌았으면 좋겠다고요. 큰 도로가 5m도 안 되는데 우리는 차 뒤로 차가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집이 어디지? 여기거든요? 바로 큰 길 낚이잖아요. 이게 큰 길인데 네, 바로 거기요. 여기 여기요. 본지 쓰고 보면 거기에 그게 아, 137번이에요. 근데 지금요 우리가 여기 세미나리잖아요. 그 공동묘지 그것을 지금 종종에서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도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날까요? 내가 살았을 때 날까요? 종종에서 지금 저 아까 어디 가셨네? 해서 여기를 합의해가지고 이 전체를 택지 개발을 아니 다른 것보다 안 나는 것도 좋아요. 저도 지금 땅 들어가고 우리 집이 좀 빠지게 돼요. 저게 나무라서 그러는데 제발 그 큰 행길에서 집으로 좀 이렇게 차라리 그런 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가 왜 그게 안 되냐면 여기 이제 그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걸리니까 저는 소방도로라도 나오면 그 우리 마당으로 지나가요. 소방도로가. 그렇지만은 그럼 우리 집은 빠져요. 그렇지만은 또 도로가 나오기를 나는 기대를 했고 또 여기서 적어도 했어요. 저번에 받아갔다고요. 동의 하는 거. 그거 다 해줬는데 이제 지금하고는 완전히 그게 없어졌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좀 기대를 했는데. 근데 저 도로 나면은 지금 내동 초등학교 그 밑에 30km 그 저희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 사람 절대 차 안 다녀요. 이 빠른 뒤로 70km 정도 다니고. 이게 무지하게 위험한 도로가. 자연이 동네로 내려오는. 지금도 여기로도 좀 차 좀 안 다니면 좋겠어요. 저쪽으로 돌아다니지 왜 이리로 다니냐고. 그러고 동네 앞길 여기 넓혀놓으면은 지금 더 많이 다니지. 밑이 10m도 이거 몇 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여기 결정을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그리 안 가고 이용서 이리 간다니까. 동네 이게 앞. 지금도 이 지금도 많이 일이 다닌다니까요. 아파트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일이 다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더라고 그게. 일을 빨리 진행해야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제 결정할 때 이 도로 세고 이게 하나. 근데 이제 이 도로가 이제 8m라잖아요. 그럼 이 도로랑 똑같은 도로거든요. 그럼 이게 엄청 넓은 도로면 이것도 또 동네를 분리시키면서 되게 위험한 도로랍니다. 그냥 생기면서 지금 소방도로라 하지만 우리가 간이소화전을 이쪽 보면은 우리 동네는 2층이 없어요. 2층 이상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이 노출된 지역이 아니에요. 이것을 소방도로 해서 넓히면은 이거 분리가 돼가지고 또 여기도 차가 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동네가 시끄러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기를 좀 더 넓히든지 이 길이 가장 또 활용도는 좋아. 거기는 어느 길이에요? 성인의 집. 예, 성인의 집이고 예, 우리 집인데 이 길이 활용도는 제일 좋아요. 거기가 아니잖아. 그 같은데? 거기가 여기 1.0대 이도요. 아니 여기지. 해관 옆에 지금 이 길은 아니라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해관 옆길 해가 높이래요. 이동맵이네 이게. 거기가 저기요. 저 해관 뚜껑인데 바로 앞에. 옆에 우리 그러네. 이게 우리 계단 옆에. 우리 집에 늦게? 보라색은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는 8m 도로 하지 말고 6m 도로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이 도로는. 8m 도로. 그러면은 이제 결국 미개설 도로가 될 거예요. 원래 계획도로가 8m인데 6m만 하면은 이제 미개설 도로가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6m면은 이제 그냥 차선이 없는 도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 조금 골목길은 차선이 필요 없어. 골목길은. 그래. 골목길은 차선이 필요 없고. 너무 넓으면 안 돼. 네, 6m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8m 우리가 이제 법자기로 측량을 해가지고 8m 도로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m로 가면 뭐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양쪽에서 몇 m씩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건 동네에서 합의를 해야죠. 근데 그거는 하나하나 다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럼 결정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8m 도로니까 8m 도로니까 8m 하려고 그러면 8m 마저 해야 돼요. 그래야 도시계획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돼요. 아니 8m 도로라도 내내 여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쪽을 하든지 다 무슨 똑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죠. 6m 하든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법적 선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 없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치면은 그게 나중에 민원이 돼가지고 도로를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8m 도로는 이것을 좀 더
위험 많죠. 동네 안길은 근데- 너무 넓고 네. 위험할 것 같아요. 팔미터 도로가 해놔도 팔미터 도로가 해놔도 한쪽에 주차하고 그러면은 맞아요.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사례 사진에 보면은 도로를 이렇게 거기가 8m로 확장을 했어요, 마을 알기를. 근데 도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뚫어놓지 않고 도로를 약간 S자 컵으로 틀어요. 그런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데는 여기 약간 쉼터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차가 그냥 슉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긴 하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길은 났으면 좋겠는데 차들이 막 다니고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된다. 근데 문을 쫙 열었는데 바로 앞에 차가 슉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장치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느 곳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동네 안쪽으로 이렇게 큰 길이 나서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려면 무섭잖아요, 너무 좀 그죠? 위험하더라고요. 네, 차들이 네. 그래서 네. 동네라고 천천히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행자 중심의 아니, 도로를 지금 최대한 만드는 거죠. 여기 동네 지금 대표적인 데 보면요, 회관 앞에 보면은 여기 누구 어깨 하시는지 거기 대문 열고 딱 나온 게 차 딱 나온 게 위험하니까 거기다 몇동 두 개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잖아. 하얗게 뭐 세면도 그렇게 해놓으면 동네 길 다 막히고 그거 성국 이게 순간도 없어요. 너무 네, 넓게 네. 하면 위험해. 아니 지금 이쪽 그 골목길 이런 그 바로 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만약에 마을 안길 큰 도로는 아까 이제 우자했듯이 만약에 도로가 조금 넓어지면은 저쪽 지나가는 차들이 지나간다고 하시는데 그건 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어쨌든 최대한 통행하시는 거고 그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집 앞에서 문을 열고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보행자 그래서 도로를 보행자 앞으로 도로가 있어요. 앞에 있으면 내가 문을 열고 나가도 이미 그 도로하고는 차단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이제 이쪽 그 우리 주 진입로 부분을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가 이 도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 개설이 되면 보행자 걸을 수 있는 구도들하고 형성이 되고 이 도로는 사실 제일 필요 없어요. 집 앞쪽으로. 그리고 지금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차가 다녀요. 차가 다니는데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그리고 그 담벼락이나 이런데 걸릴 우려가 있어갖고 굉장히 어렵게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도로 개설을 이제 하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난이성이 있어갖고 어떤 그 담벼락이나 이런 것을 좀 정리해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우리 동네 입장은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 도로에 가보면은 지금 주차 저녁 되면 빡빡하게 다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여기를 뚫어놨다. 그러면 이 차들이 못 받치는 차들은 이미 다 받칠 거라 이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짝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아파트 가서 쫙 지금 차를 주차를 못 하니까 여기 다 나와서 해요. 그럼 또 내내 여기 주차길 막아요. 어차피.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동네에 큰 저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하봉수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담장을 조금만 드리고 네. 조금씩만 넓히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는 골목이 있는 게 좋아요. 예, 도로가 막 빵빵 뚫려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쪽 넓히는 건 이 앞길을 저희들이 이 안에서 안에서 공간에서 주차장 부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동네 주민분들은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안길을 도로로 6m, 8m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요 부분 이 요 부분 길만 하는 게 제일 낫다. 앞길 우리 지금 회관 앞에 차라리 이 길을 좀 인도가 넓게 만약에 해가지고 생겨진다면은 보행도로를 만들고 네, 양쪽으로 꽃도 보여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차 앞길은 차 한 대씩 다 맞춰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넓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차피 인도 하나 차는 빼주고. 지금도 같이 네, 다 맞춰.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와서 봤었을 때도 이거 보행로가 없어가지고 네. 진짜 이렇게 대문 열면 바로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보행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때 국장님도 그 얘기하셨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려면 그 보행로만큼의 공간이 도로가 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차는 한 대씩은 다 받치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이 앞길 쪽으로 10m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대로 이걸 좀 서로 협의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넓히고 우리가 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대신에 안길 정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어느 부분은 담장을 좀 깎아내리고 새로운 담장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중앙선 생겨야지. 어디? 네, 3m 넘는 중앙선이 생각선 생겨야지. 그게 안전하고요. 네, 중앙선이 만들어지는 게 안전해요. 차량 다니는 데서. 그렇게 결정은 좋겠어요. 그 골목길은 인도하고 이제 중앙선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이 10m는 가능하다. 근데 그 문제도 잘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이 아파트 사람들이 이 길을 동네 앞길을 많이들 이용하는데 이 앞으로 여기 만약에 중앙선 있는 도로가 된다 했을 때에는 뭐 얘기할 것 없이 저 도로랑 똑같이 차 다닐 거야 아마. 그렇게 좀 많이 다니더라고. 근데 이제 차라리 인도가 있으니 인도가 좀 높이든지 네. 하니까. 양쪽에 인도가 있으면 좀 안전보험. 그렇게 이제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너무 그것만 생각하시면 네. 우리 마을에는 도로다운 도로가 이제 없는 동네 거예요. 앞에 주차도 지금 동네 사람들이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아무래도 사실 1차선은 없어질 거예요. 그냥 차들이 그 주차를 또 이제 어차피 이 앞이다 해야 되는데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면 저희들 차량 때문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다 도로에 전압 때문에 다 주차를 해요. 우리 동네에서 못 나오면 저 아파트에서 와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요. 앞에 주차가 많이 늘었대요 원래. 이게 정책이고 많을 때는 없었나? 이게 좀 이거 올릴 수 없나? 지금 시에서 없어요. 네. 시에서 네. 제가 그 행복도시 목장할 때 네. 요걸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이 있었어요. 저거요. 네. 예. 그 시장님 결제까지 났어. 네. 근데 예산이 70억인가 들어가지고 땅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보류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내가 퇴직할 때 시장님 급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샛별 사고 하는데 이거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장님도 앞에 사시지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그 도로도 안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면은 그 차들이 다 와서 받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가서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해도 좋지.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10m 도로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골목길은 그냥 우리가 차 다니는데 아주 불편하지 않잖아. 여기 해석이었네 여기 하고 몇 군데만 좀 올려놔면 돼요. 거기 저기 3D 하시는 집 거기만 딱 제일 위험이야. 그리고 여기 세민날 가는데 여기 네? 대기네 어디지? 세민날 가는데 거기가 또 얼마 큰 도로 거기 저기서 저 칠푼데 거기. 네, 거기도 조금만 이렇게 넓혀주면은 거기도 조금만 넓혀. 동네 한번 보세요. 나오는 거. 세 군데 네 군데만 이렇게 보살펴주면은 근데 이제 도로라는 게 이제 예전하고 틀리게 저희들이 다 도로라 하더라도 대립장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들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넓히나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도로나 이 마을 안길에 대한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담장 정비나 해가면서 좀 뭐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그리고 정리를 해가지고 좀 전체 마을 앞길 이쁘게 이렇게 좀 개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도로는 이 앞에 마을 도로를 우리 도시계획도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이제 이거인 거죠, 그죠? 마을 안길은 그냥 우리가 걷는데 안전하고 예쁜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 앞은 보행과 그 다음에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도록 보행자도 별도로 만들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차가 넓히면 차가 좀 덜 다니고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그런 장치가 펌프로 깔고 그런 장치들은 다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 제기를 할 건데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도로가
물론 이제 도시계획 법적은 도시계획부로지만 실질적으로 세출 사업을 하면서 소방도로거든요. 소방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마을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긴급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차나 이런 저희가 와야지. 요새는 사실 사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안에 차들이 못 들어가는 데를 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소방전도 만들지만 그 응급시에 쓸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불이 나면 이 길이 넓어야 소방차나 이런 저기들이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이게 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느 동네든 주 진입로를 좀 넓히는 편이거든요. 이런 이제 골목길보다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거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분여회 선생님들, 분여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오늘 모셨던 이유가 우리 주민분들이 진짜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정말로 국수집을 하고 싶으신지, 떡볶이집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와플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와플집을 하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의견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을 역량 강화라고 표현을 해요. 주민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끔 뭔가 지식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교육을 해야겠다, 컨설팅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 마을 조직을 만들거나 누이네 포태본 사실 여기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우리 주민분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고 좀 운영이 오래될 수 있게끔. 물론 GS25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오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보자. 이게 사실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몇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주시의 화이복 셋대마을 사업을 통해서 만든 커피와 차를 만드는 마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커피를 우리 위원장님 커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희 커피를 드시면 저희는 맥심 드실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아메리카노 드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드실 줄 아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커피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를 하시는데 그 커피를 내리는 것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으로 바리스타 과정 이런 거 혹은 아주 조그맣게 빵 같은 거 만드시려면 그 빵 정도를 구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교육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 거죠. 컨설팅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사업이 결정되면 그 안에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설계해 드릴 거예요. 사업만 결정하시면 돼요. 두 번째, 처음에 우리 예비계획 때 국수집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국수집. 국수집도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국수 플러스 한식 백반 이런 것들은 순천시 청수골 셋대마을 사업을 통해서 한식 백반, 과자, 뭐 오란다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하는 카페 및 식당으로 이렇게 했는데 연 매출액이 2억 2,690만 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마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시내를 끼고 있는 동네. 그렇죠. 예. 관광에서는 그렇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주시 옥봉동 셋대마을사 여기도 옥봉동은 완전 식단을 너무 잘 해놨네요. 로컬 푸드 같은 거 만들고. 근데 이게 한번 보시고 이거 아닌 것 같다 하시면은 투표 안 하시면 되고 로컬 푸드 식당 매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셋대마을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데 우리 의견 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 아파트 여기 있으니까 뭐 그런 의견 때문에 반찬과 분식, 아동센터 급식 이런 것들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건강한 먹거리, 쑥떡 이런 거, 팥떡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지마을 우리 주무관님 화지마을이 어떤 마을이죠? 네, 우리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화지마을에 그 뭐 감초 같은 걸 만들어서 판다면서요. 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연세 안에다가 감초 있죠? 한약재 그 감초를 재배해서 이제 그거를 동네분들이 재배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그 재배한 거를 좀 전량 또 산다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교육도 받고 감초 재배하는 그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넘겨서 마을 창출도 되고 소득도 하고 주민분들 일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걸 주민들이 아마 의견 나눠 보시면서 그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지 이런 사업도 있고 저런 교육도 있고 꼭 요리만 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일수기 했다. 네. 여기 우리 남자팀은요, 저 국수,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국수 한 가지를 특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국수를 선택했습니다. 와, 무슨 국수죠?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손님이 많이 오면은 국수 외 식사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네. 다음에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네. 국수 하나를 우리가 사람으로 하자. 예, 먹국수를 먹국수. 우선 네. 먹국수 특색 있게 먹국수를 선택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먹국수. 와. 자, 여기가 목골이어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막국수에서 체험 나가는데 뭐죠? 거기 춘천? 함지박. 함지박이나 또 부여의 작은 막국수나 직접 거기서 뽑아요. 그 부여 장어는 손님들이 보여 이렇게 뽑는 게 손님들이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막국수가 아니라 이게 알을 어로 바꾸면 먹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먹물 우리가 먹묵 묵동면 묵동 먹묵장 오징어 먹물이라든지 아니면 오디 그런 물을 섞어가지고 검정국수를 만드는 거예요. 본사는 저 먹골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검정국수, 먹국수 그러니까요. 네. 그런 국수를 국수 공장에서 맞춰. 아니지. 그냥 빼가지고 즉석에서 빼가지고. 빼서 그 자리에 생국수를 끓인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애들도 넣고 그것도 넣고 해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야 우리만의 레시피를. 기계 같은 거 사주니까. 네. 안 사주고 미국에니까 사주니까. 자, 박수. 우리가 자매까지 못해요. 점심 이런 거. 지금요. 국수는 이 마른 것이 국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칼국수나 우동이나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지만은 국수는 아니라고 그래요. 먹국수는 그게 이게 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말린 것이. 자, 일단 여기까지. 박수! 남사팀 박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성팀 나오시겠습니다. 여성팀 나오셔야 돼요. 누구든 나오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국수나 소면 국수나 아니면은 간단한 찻집. 1순위가 국수가 국수. 2순위가 찻집. 그거는 우리 1팀이랑 똑같네요. 그죠? 네네. 하면 좋은데니까 손님이 아울까봐 손님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를 정하느냐면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4월 가일 일정은 예상 일정은 한번 그 핸드폰으로 일정 보실 수 있는 곳이요. 4월 29일 날이에요. 4월 29일 날. 목요일 날로 일단은 가일정을 잡았는데 이유는 토요일 날 많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싫어해요.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 뭘 잘하는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쉬는 날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오지 말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로 예정을 해놨어요. 근데 목요일 날로 일단은 예정을 한 이유는 일단은 그래도 예정을 해야지 전화 걸고 할 수 있으니까 4월 29일로 했는데 만약에 그 일정이 안 된다고 하면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5월 초로. 어쨌든 4월 말쯤에 우리가
우리 새들마을 사업처럼 잘된 마을에 가가지고 좀 우리가 보고 올 거다라는 거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곳은 4가지예요. 4군데. 순천의 청수골. 아까 마을 카페, 마을 사업 굉장히 잘한다는 곳인데 순천은 어떻게 해요? 여기죠.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2시간 걸린대요. 가는 것만 왕복 4시간. 멀긴 머문다만 그래도 정말로 잘 됐다라고 소문나는. 그래서 주무관님이 여기 3번 갔다 왔다. 네, 마을 청소 카페가 잘 되고 식당도 있어요. 식당도 잘 되고 식당, 카페, 그다음 과자 만드는 것까지.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가 김천시 자산골. 여기도 그 저희 이 사업의 MP라고 해서요. 그 교수님, 남자 교수님 그 영상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 셋대마을 사업에 또 같이 관여하셨던 분이신가 봐요. 어디서 MP 하셨어요? 굉장히 잘된 케이스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볼만 하다고 강력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 우리 사업이랑 좀 비슷하고 여기 또한 마을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있고 여기는 1시간 40분 4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광주 발산마을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45분 비슷해요. 다들 괜찮은 곳이니까 선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 여기 가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여 구교지구 여기가 여기인데요. 30분 거리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놔서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4군데를 넣어놨어요. 가고 싶은 데만 추천해 주시면 오늘 주민워크숍은 아주 성공리에 나오는 이것도 투표 한번 마지막 표입니다. 마지막 표.